대부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들을 보면 가령 어떤 하나의 시험을 앞두고 내가 몇 달의 기간 아니면 몇 년의 기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되게 좌절을 해요. 근데 그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겸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겸손이란 건 뭐냐면 뭐 허리를 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나의 루틴과 그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의 루틴이에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우발적으로 자꾸 뭔가를 했다라는데 그런 건 거의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의식이 맺어놓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꾸준한 반복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어떤 환경을 놓고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떨 때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긴장을 했었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공부를 허락을 못 받아서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던 때도 있었고, 마음 편히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후에 신학교,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석사, 박사가 끝나고 한국에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로마로 다시 그 대법원 과정을, 사법연수원 과정을 시작했을 때 그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석사, 박사를 로마에서 끝나고 그 탄력으로 바로 올라가서 쭉 해도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 연수원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되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그냥 아예 단절을 하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니까 일단 몸이 공부를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루틴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루틴이 깨지면 다시 심플한 것부터 딱 반복을 해요. 제가 공부했던 그 사법연수원은 공식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모든 지금 제가 이렇게 유창한 한국말로 하듯이 모든 수업을 이렇게 라틴어로 하고 라틴어로 질문하고 답하고 다 모든 어떤 시험도 라틴어로 보고 모든 걸 다 라틴어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웜업 차원에서 라틴어 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해당 과목에 공부해야 될 것들을 그 다음 이제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공부는 되게 정적인 거고 운동은 좀 활동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운동도 어떤 하나의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공간에 계속 나를 몸을 가둬두고 거기서 어떤 그 자세가 완벽하게 습득될 때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공부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부가 힘든 거는 몸을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녹화라는 이 장소도 사실 우리가 몸을 계속 가둬두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떤 공간에 갇혀지는 것 자체가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게 왜 힘든가? 성인의 노동이든 학창시절 공부든 그 왜 힘든가를 놓고 보면 다 몸을 가둬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둬두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은 가둬두는데 거기서 가둬두는 것에 끝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몸을 가둬두는 과정 안에서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집중할 수는 없어요. 가둬두기 훈련이 먼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가둬두기가 되고 난 다음에 차츰 뜨게 되는 어떤 그 과정들이 와요. 아주 큰 성취보다 어떤 작은 성취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성적이 확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친구들 가끔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한 과목, 내가 그 좋아하는 과목일 수도 있고 내가 좀 관심이 더 가는 어떤 과목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작은 과목에서 어떤 좀 잘 결과가 나오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그마한 성취들이 하나씩 느껴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건 공부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연습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역량이 좀 더 커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할 수는 없는데 자그마한 성취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해나가봐라.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책상에 앉으면 딱 공부가 되느냐? 공부 안 돼요.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우리도 PT를 하러 짐에 가면 바로 운동을 먼저 하지 않아요. 웜업을 해요. 가볍게 걷기를 먼저 한다든지 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것처럼 공부에도 그런 유산소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부의 유산소 운동 같은 가벼운 웜업이 되는 어떤 간단한 암기, 저는 주로 이제 외국어, 어휘, 수거 이런 것들을 외우는 간단한 웜업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의 일지를 쓰는 거였어요.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어떨 땐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땐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럼 그 공부가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좀 쉬고 다음 공부 바로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아팠지? 아픈 이유를 썼어요. 아니면 산만했던 이유를 썼어요. 마음을 돌봐주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가 머리로 하는 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또 부모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좋은 환경에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화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언성이 오가거나 왜냐하면 공부는 특히 사춘기 10대 때의 공부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감한 시절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심리적 여건이 필요해요. 이 아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이지 못한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부모 탓? 부모가 우리 부모님은 맨날 이래요. 아니면 학교가 이래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10대 때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부적인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는 마음 수련인 거예요.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고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 돌봄이 없이 막 앉아서 이걸 우겨 넣으려고 해보세요. 이게 우겨 넣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집중하기 어렵구나 라고 그것만 인식을 해도 내가 위안을 받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흔히 어려워하는 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공부를 머리로 하고 암기고 어떤 그런 작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마음 돌봄이 필요하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